2025년 새롭게 바뀐 교육정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1개 법안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교육 관련 법이라고 하면 일반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교육 활동의 근간이 되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학마통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 한 학생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각 분야에 분절적으로 이제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들을 학생 한 명을 위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서로 연계하고 그리고 학교 내 여러 부서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지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법적인 기반 어떻게 마련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하고 이제 이런 교육부의 이런 관리 감독의 책임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연계 시스템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학교, 교육청, 지자체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 그 다음에 통합 시스템, 그 다음에 관리 방안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정보를 분절적으로 이제 주체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들이 지원하는 사업 분야에만 이제 국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이 디지털 기기가 없는데 인터넷 통신비 지원이 돼요. 그럼 이거는 모순적이잖아요. 통합적인 관점에서 진단하고 지원한다라면 우리 학생이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해. 이건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지원할 수 있어.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고 그리고 그 속에 이제 플랫폼들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를 든 건데 이런 식으로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어려움이나 어떤 학업의 문제들이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분절된 지원이 끊기기도 하고 연계가 안 되다 보니 그게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제는 통합해서 지원하고 우리가 계속 연계해서 관리하자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이런 교육감이 주관을 해서 학교 특성과 지역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도 앞으로는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생겼는데 단순히 이제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상담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조사 상담자를 좀 더 위촉을 하고 이런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이제는 법률로서 마련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법률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도시형 캠퍼스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네요. 그 특별광역시, 특별자치시와 같이 인구가 20명 이상의 도시지역에 본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기존에 이제 우리가 분교라 하면 어떤 곳에 설치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도소벽지에 외진 곳에 거리가 상당히 먼 곳에서만 이제 분교가 설립이 됐는데 이제 최근에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이런 걸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이런 도시형 캠퍼스에 대한 이런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법적인 근거가 이번에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형 캠퍼스 생기면 뭐가 좋은 거죠? 근데 캠퍼스가 있음으로 함으로써 학생들이 멀리 있는 학교에 안 가고 요 근처에 이 도시형 캠퍼스 하는 분교, 도시 지역의 분교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인구가 감소하는데 있는 학교도 폐교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적은 학생들을 위한 학교 신설을 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학교나 교원의 숫자 같은 경우는 어떤 중앙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역 내의 어떤 인구 변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지거나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도시형 캠퍼스. 그리고 도시형 캠퍼스를 통해서 사실은 도시 지역이 광역화되고 있거든요. 메트로폴리스.
이렇게 이제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 그런 도시 내의 어떤 다양한 상황과 여건에도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뭡니까? 예, 폐교 재산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제 이게 교육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 같아요. 학교들이 이런 지방도 그렇고 이런 수도권도 이런 폐교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폐교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활용할 것이냐. 근데 그 접점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대안교육에서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등 교육 취약 계층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 기관을 이런 폐교 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대부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감 선생님들 연수를 가는 곳에 이제 가봤는데 어떤 대안학교였어요. 경기도 소재의 이제 대안학교. 이제 명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근데 그 학교가 폐교에 이제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런 폐교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근데 그 폐교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어떤 지역의 허브로서 이제 활용되는 사례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대안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대안학교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특별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질 장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대안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제 폐교를 살리고 또 지역의 어떤 교육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에게도 좋고 지역 공동체에게도 의미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폐교가 이 상업 이런 자들한테 대여를 하면서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더 교육적으로 그리고 지역의 어떤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쓰이자라는 취지로 전 이해가 되고요. 이제 다섯 번째 법률로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제 이렇게 새롭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을 해서 학교 이런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해서 이런 학교 복합시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고 그런 복합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이라고 하면 뭔가요? 학교 안에 뭐 체육시설이라든가 뭐 강당이라든가 뭐 주차장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을 지역과 함께 공유를 하는데 현재 문제는 그거의 모든 책임을 학교에서 지기 때문에 학교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런 법률이 이제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대성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오해 소지가 있는 걸 좀 정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학교 복합시설이 이루어지면 일단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지역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뭐 그동안은 이제 운동장이나 학교 내에 있는 교실이나 체육관을 활용하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학교 내에 복합시설을 지으면 어떠냐. 학생 수가 감소하는 마당에 학교에 있는 교육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을 지으면 예를 들면 학교 내 강당을 복합시설화하면 1층에는 수영장, 2층에는 강당, 3층에는 주민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이제 짓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그 예산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요. 근데 학교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어려움들은 학교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이 학교장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 대한 안전, 그리고 또 이 시설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 비용,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번 법 제정을 통해서 지자체와 학교가 유연하게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학교 내 시설 관리 비용들을 지자체에서 분담한다든지 그리고 학교 내에 그런 복합 시설에 상주 인원을 배치해서 지자체에서 그 운영을 이제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이제 가능해지도록 그 기반을 만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단은 그리고 교육기본법 또 바뀌었죠? 네, 그래서 근데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교육 활동과 학생 지도의 권한을 이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보장됨을 명시함으로써 교원 선생님들의 이런 교육 활동에 좀 더 전념할 수 있고 어떤 근거가 좀 마련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그 조항의 일부 개정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고등교육법
개정됐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이게 아마 일반 우리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관심 있는 네. 부분일 것 같아요. 또 수능 관련한 내용이 있죠. 수능 관련돼서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과 사교육 간의 카르텔 근절, 뭐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이제 명명을 해서 한때 많이 이슈가 되고 이제 비판을 받았던 게 뭐냐면 수능 출제와 관련된 우리 교원이나 관계자들이 사교육 업체에서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그런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강의하는 것들이 금지된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내용이 대학도 이제는 학생 수 감소로 이렇게 폐교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외국 대학과의 이런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고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지원을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대학들, 지방 거점 대학은 물론이거든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 그 수도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사립대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늘어가고 있어요. 이거 부분은 이제 글로벌 시대의 어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에도 우리 유학생들이 많이 가고 있고 호주나 그리고 이제 서유럽 많이 가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떤 의미 있는 교류 활동인데 이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어떤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약했다라는 거죠. 그런 유치 그리고 이제 그 지원들에 대한 내용들을 근거를 마련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대학 재정 지원 사업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면서요? 이제 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제 이런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그리고 이런 정부의 개별적인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지역과 좀 더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한 명문대들이라고 불리는 선호하는 대학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우리도 이제 이 시점에서는 지역 상생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전반적인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 분명히 의미 있게 이제 특화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교육부와 대화 그리고 이런 양자 간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결정되었다면 이제 지역의 관점에서 지자체나 지역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대학과 지방 그게 상생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대학이 과거에 이제 교육부 중심의 감독에서 이제는 지역과 연계해서 자율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정 지원이야말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이런 지방자치당의 장의 의견과 또 지역의 의견을 서로 청취를 하고 중복 투자라든가 좀 더 효율적인 투자,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좀 의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번째 법률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입니다. 학교에 안전사고가 발생 시 피해 학생들에게 학교장이 학교 안전사고 보상 공제 사업을 안내하도록 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피해 회복에 대한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한교육기관에 대한 법률도 개정되었죠. 네, 그래서 근데 대한교육기관은 어떻게 보면 또 자율성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 학생들이 교육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또 필요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해 공제사업 가입 등 안전 조치의 책무를 규정하고 또 그런 관리를 하는 만큼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런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이런 대한교육기관의 법령, 학칙, 준수, 지원, 경비, 집행 등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입니다. 네, 그다음 사립학교보호법도 개정되었죠.
근데 사립학교에 이런 학교 법인에 대한 이제 관리 체계를 좀 더 제가 보기엔 민주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내 구성원의 대표 기구, 뭐 개방이사 추천협의회, 뭐 전현직 이사 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임시 이사가 선임된 학교 법인이 정상화되는 경우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입니다. 네, 끝으로 이제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이제 네. 여지가 있는 AI 디지털 네. 교과서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교과형 도서의 정의를 근데 법률에서는 이제 이 도서로 혹은 전자체육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한 이런 소프트웨어,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교육 자료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것들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다뤘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말은 다음에 기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11개 주요 교육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이 이제 개정이 되었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이제 시행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법률 같은 경우 어떤 사업 추진의 근간이 되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과 이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현 선생님이 그 11개 법안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교육 환경의 변화도 좀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일단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중앙 집권화된 교육 행정에서 지방이 중심이 되는 교육 행정, 지방이 존중되는 교육 행정으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의 본영,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학교 혼자만이 아니라 지역, 마을, 함께하는 상생하는 교육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의 요구,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따라 근데 이 법률을 제정한다거나 근데 개정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일반 교직원이나 학부모님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이제 법을 찾아보고 규정을 찾아보는데 그러면 늦더라고요. 그래서 법 위에 잠자는 사람은 그 권리를 누릴 수 없다라는 말처럼 법안 제정 과정부터 좀 관심을 갖고 여러 교육 공동체에서 의견을 내고 그 법안이 좀 공정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관심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